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릴까요? 멜랑콜리 친화형 성격이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블루에 코로나 레드까지 우울감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랜만에 우울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울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은 주요 우울장애, 멜랑콜리형 우울증이고요. 진짜 우울증처럼 안 보이는 그런 비정형 우울증도 있고요. 또 계절을 타고 오는 계절성 우울증도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가벼운 우울감을 좀 지속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분 부전장애와 또 적응장애 같은 것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잘 알려진 멜랑콜리형 전형적인 우울증입니다.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요. 식욕 떨어지고 무표정하고 잠 잘 못 자고 죄책감이나 무기력감도 심해지고 몸도 여기저기 좀 아파요. 혹은 막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짜증이 가득한 그런 표정이나 불안한 표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하기도 해요. 말하는 능력도 좀 떨어져서 말이 뚝뚝 끊기기도 하고 두뇌 회전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먹어도 뭔 맛인지 모르겠고 쾌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쾌감증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이 주요 우울증은 스트레스 사건이 다 해결됐어, 문제가 없어, 그래도 쉽게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지는 않지만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 상담 등을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우울장애 중에서 18.5%가 환각이나 망상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을 좀 조현병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울증들이 갖는 망상도 되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보통 죄책망상, 피해망상 이런 게 자주 나타나요. 그리고 환각은 실제로 내가 없는 걸 보고 듣고 냄새도 맡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누가 나한테 죽으라고 말한다, 그런 소리가 들린다, 이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환각이에요. 이런 우울증을 정신병적 우울증이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고, 이건 회복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쉽게 재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약물 치료와 함께 전문적 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우울증처럼 안 보이는 비정형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형이 아닌 거니까 증상이 되게 많이 달라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과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자거나 과식하거나 폭식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이상 먹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들고,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여러 차례 3번 이상 식사를 하거나, 또 일주일에 2번 이상 폭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비정형 우울증은 거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되게 심하게 기분이 안 좋고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싸움이나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고 되게 좀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갖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도 너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 자주 결석도 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누군가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거나 만나려고 하거나 그런 시도를 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비난과 실패 이런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잘 하려고 하지 않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 취직 이런 거 다 피하고 과제 이런 것도 잘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주요 우울장애에 비해서 기분을 좀 느끼고 반응도 좀 있고 좋은 일 있으면 기분이 좋기도 해요. 주요 우울증과 다르게 죄책감, 자책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정형 우울증의 특징들은 좀 조울증이나 회피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하고 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시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의심이 된다면 정신과 의사에 좀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성격장애를 가진 분들은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비정형은 우울증인지 눈치채기도 어렵고 진단하기도 어렵고 약물 치료도 잘 들지가 않아서 좀 만성화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주요 우울증, 멜랑콜리형하고 다르게 무조건 쉬고 회복을 그냥 마냥 기다리면 좀 장기적으로 회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절성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유형은 겨울철 우울증인데요. 그러니까 햇빛이 짧아지는 가을과 겨울에 오는 우울증이에요. 또 반대로 봄이나 장마철 되면 우울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가을 타나봐 노래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아무튼 이 우울증의 핵심은 뭐냐면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계속 집에만 있고 잠을 많이 자고 의욕이 없다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경미한 우울에 속하는 기분 부전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경미한 우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우울증입니다. 에너지가 별로 없고 쉽게 피곤하고 좀 비관적인 생각에 끊임없이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면서 즐거움보다는 고통을 더 많이 느끼겠죠. 이런 특징들은 증상으로 보이기보다는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분들의 성격이 좀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이 심하기도 해서 성격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 주로 10에서 40세 사이에 발병하고 멜랑콜리형 우울증보다 더 어린 나이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10세 미만 어린이가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죠. 어쨌든 이 기분 부전 장애는 일상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치료 없이 사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이렇게 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약물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 적응 장애는 환경적으로 상황상 스트레스가 좀 있을 때 경미한 우울과 그런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학 갔다, 입학했다, 뭐 이직했다 이럴 때 그런 건 뭐 누구나 다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정도가 좀 더 심하고 더 많이 괴로운 거죠.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릴까요? 멜랑콜리 친화형 성격이 있는데요. 꼼꼼하고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고 강박적입니다. 뭐든지 좀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완벽하게 성공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혹은 자기 표현을 거의 못하고 타인을 너무 배려해 다 참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현재 내 상황이나 하는 일들이 좀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거나 목표하는 게 있는데 현실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죠. 이런 거는 누구나 받는 스트레스고, 이런 적당한 스트레스는 내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너무 심해지면 병이 돼요. 근데 이 우울증 친화적인 성격들은 이런 상황에서 좀 잘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남보다 훨씬 더 크게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에 더 우울증에 쉽게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혼자 좀 고립돼서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려요. 스트레스 받을 때 옆에서 누가 좀 지지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좀 회복할 수가 있는데, 계속 혼자 있어야 된다면 이 생각도 끝이 없고 우울감도 더 깊어지고 심해지거든요. 원래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서 고독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진짜 만나고 소통하는 사람이 1도 없다? 요건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고독과 고립은 다르죠. 또 사회적인 환경도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이렇게 살기가 나아졌는데 우울증은 갈수록 더 많죠.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훨씬 더 우울증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립이 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코로나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좀 워낙에 불안정하잖아요. 결혼도 취업도 노년도 육아도 전부 다 막막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